카톡 알림이 울리면 내용 보기 전에 심장이 먼저 쿵 내려앉는 분. 누가 뭘 부탁하면 생각할 틈도 없이 입에서 자동으로 알겠어가 튀어나오는 분.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선배가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속으로는 싫은데 차마 거절 못하고 따라가는 분 계신가요? 이걸 단순히 성격이 착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습관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항상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는 습관에 더 가깝거든요. 부탁을 거절해야 할 순간마다 심장이 빨라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괜히 죄책감부터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수면, 소화, 면역, 감정 조절까지 전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절을 못하는 삶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몸과 삶을 갉아먹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한 번 거절했다고 관계가 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싫을 때 싫다고 말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요. 그런데 왜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입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거절이 어려운지, 그게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닌 이유는 뭔지, 그리고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거절은 어떻게 가능한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료가 주말에 같이 등산 가자고 하는데 솔직히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거절하려고 입을 열려는 순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싫다고 하면 이 사람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 실망하겠지? 다음에 회사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겠지? 결국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래, 좋아인데요? 주말 내내 후회하면서 산을 오르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작은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오늘은 등산이지만 내일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되고 모레는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법률 상담 사례를 보면 보증 채무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거절을 못하는 습관이 인생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절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착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절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진짜 배려하는 거예요? 아니면 갈등이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는 건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인데요.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부모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솔직히 아직 그 정도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상대방 눈을 보면서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그 사람이 실망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니까 결국 그래 좋아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치 않는 동거를 시작하게 되고 원치 않는 약혼을 하게 되고 심지어 원치 않는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결혼 상담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고 하는데요.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상대방 기분을 생각하다 보니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명절마다 시댁이나 처가에 가서 온갖 눈치를 보면서 지내는 게 싫은데 그 얘기를 못하고 부모님이 매주 전화해서 이것저것 참견하시는 게 부담스러운데 그 얘기도 못하고 형제자매가 계속 돈을 빌려가면서 안 갚는데 이제 그만하라는 말도 못하거든요. 가족이니까요. 가족한테 싫다고 하면 뭔가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삶을 희생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관계라면 거절을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싫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그래 알겠어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주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거절을 어려워하게 된 걸까요? 많은 경우 어린 시절 경험이 거절을 위험으로 느끼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나요? 했다면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진심으로 들어주셨나요? 아니면 그게 뭐가 힘들어? 엄마 아빠 어렸을 때는 더 힘들었어 라고 하셨나요?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는요, 정말 아파 엄마가 봐줄게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또 꾀병이야 그냥 학교 가라고 하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을 거거든요.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인데요. 어린 시절에 내 감정이나 필요가 자주 무시당하거나 부정당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원하는 걸 말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 필요가 내 것보다 우선이구나. 이렇게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그날 기분이 어떤지부터 살펴야 했던 아이. 엄마가 화났을 때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고 있어야 했던 아이가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 자기 욕구를 숨기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패턴이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내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게 몸에 완전히 배어버리는 거죠. 물론 어린 시절과 상관없이 성인이 된 후의 경험,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갑을 관계나 연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거절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어요.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는 비슷한데요. 거절을 하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두려움이 몸에 각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과도한 의무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나치게 남을 책임지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해.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해. 내가 이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야 해. 이런 생각들이요. 문제는 이게 완전히 비대칭적이라는 건데요. 상대방은 나한테 그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는 저 사람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날 실망시키는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는 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내 시간을 희생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부탁하면 가볍게 거절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연히 억울함이 쌓이는데요. 나는 저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나한테는 이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억울함을 표현하지도 못해요. 표현했다가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우니까요. 결국 속으로 사귀게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과도한 의무감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걸 몰라요. 오히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남을 배려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배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배려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을 돕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고 지쳐 있는데 억지로 남을 돕는 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학대에 가까운 건데요. 내 컵이 비어 있는데 남의 컵을 채워주려고 하면 결국 둘 다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을 못하는 게 단순한 착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라는 걸 인정하는 거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거절 못하는 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졌거든요. 거절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랑 갈등이 없었잖아요. 거절을 안 하니까 다들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거절을 안 하니까 미움받을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로 뭘 잃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을 잃었고, 내 에너지를 잃었고, 내 건강을 잃었어요. 어쩌면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기회도 잃었을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 대신 만나기 싫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고, 하고 싶은 일 대신 하기 싫은 일을 했고, 가고 싶은 곳 대신 가기 싫은 곳에 갔으니까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진짜 친밀한 관계도 맺지 못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상대방에게 맞춰주기만 했으니까요.
진짜 나를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많아도 정작 외로웠을 수 있어요. 인정했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솔직해지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질문에 아무거나라고 대답하지 말고 진짜 먹고 싶은 거 하나를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짬뽕이 먹고 싶어. 이렇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거절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꽤 어려운 일이에요. 상대방이 짬뽕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정하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그냥 해보세요. 상대방이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도 되고 아니 나는 진짜 짬뽕이 먹고 싶어 따로 시켜 먹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 솔직해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한테 이런 말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솔직히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이 친구한테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그만 연락하고 싶어.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해줄 필요는 없어. 이렇게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기적인 면이 있었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대부분의 어른들은 거절을 생각보다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절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경험 때문인데요. 싫다고 했을 때 화를 내거나 실망한 표정을 짓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경험들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미안한데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래 알겠어 다음에 보자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오히려 명확하게 거절해주는 걸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애매하게 끌려다니는 것보다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도 편하니까요. 물론 거절했을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화를 내거나 삐지거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내가 거절했다고 해서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그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어차피 오래 가지도 않고 오래 가도 나한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거절이 사람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해요. 내가 거절했을 때 괜찮다고 받아주는 사람은 계속 만날 만한 사람이고 거절했을 때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사람은 거리를 둘 사람인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절하면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굽신거리면서 참는 것과 화를 폭발시키는 것 사이에 제3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예의 바르면서도 확실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먼저 약속을 거절할 때는 요즘 컨디션이 좀 애매해서 이번엔 쉬고 싶어요. 다음에 제가 여유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핵심은 완곡하게 거절하면서도 내 상태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부탁을 거절할 때는요. 정말 좋은 제안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요. 상대방의 부탁을 존중하면서도 현재 상황상 어렵다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거절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미안한데 나도 요즘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 없는데요. 설명을 길게 할수록 핑계처럼 들리고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를 주게 되니까요. 연인 관계에서 거절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하는데요. 상대방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내 의견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동거 제안을 거절할 때는 네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는 아직 같이 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요.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하면서도 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거절의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싫어서도 충분한 이유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더 설명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려워라는 말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거기에 뭘 더 붙일 필요가 없어요. 거절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들 수 있는데요.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까지 평생 동안 거절을 안 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거절을 하면 뇌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상대방한테 미안하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나가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엄청 크게 느껴지지만 거절을 반복할수록 그 감정이 점점 작아지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거절해도 별일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상대방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관계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도 멀쩡하게 돌아간다는 걸요. 그 다음에는 해방감이 찾아오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구나. 내 시간은 내 거구나. 내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정말 좋거든요.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내 거절을 잘 받아주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뿐이고 그 후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상대방 몫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거절했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애초에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걸까요? 내가 항상 예스만 해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거든요. 우리가 진짜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을 잠깐 실망시키는 것보다 나 자신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을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내 삶을 소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 약속에 끌려다니면서 정작 나한테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게 맞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내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는데요. 이걸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건 나예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면서 살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나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 쓰는 거 아시죠? 항상 자기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괜찮아야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내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남을 도우려고 하면 결국 둘 다 쓰러지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거절을 못하는 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일종의 학습된 반응이에요. 둘째로, 이 상태로 살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데요.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이 나빠지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돼요. 셋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잘 받아들이거든요.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과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달라요. 넷째로, 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예의 바르면서도 확실하게 말하면 돼요. 다섯째로, 거절 후에 느끼는 죄책감은 지나가고요. 반복할수록 편해져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부터 뭔가 하나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것 말고요. 점심 메뉴 정할 때 아무거나라고 하지 말고 진짜 먹고 싶은 거 하나 말해보세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는 것조차 어색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진전이거든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